이제 역사도 좌파 시각으로 재단하게? 무혐의 처분받은 곽상도 의원의 반격.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지 3주 만에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기술 탈취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안 해야 하는 걸 하지 않겠다는 노 스파이 어그리먼트 협약이라니 좀 많이 웃깁니다. 이건 다른 말로 그동안 화웨이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국내 주요 군수 산업에 사용되는 화웨이 장비는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전 대표회장 명의로 시국 선언문을 내고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4년 중임제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문재인 하야 요구를 논란과 파문으로 비하하며 보도질하기 급급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총 1231명 응답자 중 무려 6077명이 찬성의 표시를 의미하는 좋아요를 클릭했습니다. 표본수가 리얼미터 10배나 되는 온라인 반응은 국민 60%가 문재인 하야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문재인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발표하며 유상한 분석 요인을 내놓았습니다. 대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상승한 46.8%를 기록했다며 상승 요인으로 이에 조사를 진행한 RN서치 김미현 소장은 그동안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자영업자에서 반등세가 감지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자영업자층의 부정평가는 5월 4주차 62.8%보다 6.5%포인트 하락한 56.3%를 기록한 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41.8%로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좋아요보다 화나요를 클릭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지지 반등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항일운동만 하면 공산혁명으로 민족의 총뿌리를 켜놓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도 괜찮다라는 논리인지 문재인은 현충일 기념사에서 해방 이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공산주의 김원봉을 거론하며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김원봉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 일제수탈기관 파괴와 여인암살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전개하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국무부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월북한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1948년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6.25 때의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노력훈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이 이란 광복군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설명한 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덧붙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6.25 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의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6.25 전사자들을 뒤에 모셔두고 눈물로 세월을 견딘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의 헌사를 보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야말로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훈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즉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이런 반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애국을 위해 낡은 이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거꾸로 이를 문제 삼아 다시 이념 공세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궤변이냐고요? 아직까지 토착외구 탈영질 늘어놓으며 일제시대는 천년만년 우려먹고
한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6.25 전쟁은 그만 있자라는 친북 종북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소신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4억 1천만 원 민사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의원도 침묵의 시간을 깨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봉이 누구인가?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6.25 남침 취선봉에 선 그놈이다. 그런 놈을 국군 창설자라고 하다니 이보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망언이 어딨는가? 그것도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한국 땅 뭐 하나?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고 뭔가라며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여권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3,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차명진 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순공감순 상위 댓글을 소개해보자면 JMJM은 옳은 말을 내라고 적어 4,300여 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고, 리드는 국군 순군선열을 기리는 자리에서 국군을 죽이는데 앞장선 김원봉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가 진짜 막말인가? 그런 막말에 분노하는 게 막말인가? 문재인의 발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어 한 말들이 맞으면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나? 라고 일침을 날려 2,600여 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했다고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에 가담한 자가 애국으로 포장될 수 없는 일인 거죠. 문재인의 현충일 주념사야말로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문재인이 6.1 현충일 주념사에서 북한에서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한 뿌리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분단 체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모적 이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복 이전 김원봉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에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충일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에 맞선 호국명령들을 기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항상 강조한 날이라며 3.1절 등 다른 날이라면 몰라도 현충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그렇고 군의 방어태세 이완을 지도자가 방조하는 느낌이라며 역대 현충일 주념사 중 가장 이상한 주념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성욱 교수는 문 대통령이 현충일 주념사에서 6.25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원봉을 재평가하는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역사 뒤집기를 염두에 두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욱 교수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도 세력을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인물 차원에서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현충일 주념사에서 김원봉을 부각시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남침 역사는 뒤로 제쳐두고 북한 체제 수립에 공헌한 김원봉을 띄우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비역 육군대령인 윤형호 건양대 교수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 계열, 김구 계열, 김원봉 계열, 신채호 계열 등 정치적 지향이 다른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세력에서 김원봉은 포함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원봉이 항일 무장투쟁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에서 훈장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공식 주념사에서 김원봉을 건국과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독립 이전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적다는 세력이었다면 분단과 전쟁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진보, 보수 간 소모적인 이념 갈등만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보, 보수를 넘어서야 한다는 언급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현충일 주념사에서의 김원봉 발언과 관련하여 온라인 누리꾼들도 약 4천여 명이 환하여를 클릭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JJWW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하면서 북한 건국 공신 김원봉 인정하는 건 이해불가. 문재인 이 사람 한국 대통령 맞는지 아니면 제정신인지라 힐난했고 송은 왜 하시는 것마다 문제가 터집니까?
여야를 다 안고 가셔야죠. 지지자들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하시는 일마다 분열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연합뉴스의 댓글 반응도 문재인을 성토하는 글들로 채워졌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1번은 국군을 욕되게 한 저 발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군을 모독했다. 이건 진짜 탄핵감이다. 국회는 당장 문재인 탄핵을 발의하라고 분노했고 리노는 자기가 좌우 이념 놀이 하지 말라고 말한 지 1분도 안 되어서 김일성 설 3위 김원봉을 언급하느라며 조소했습니다. 중앙일보에 6.25 전사자 묻힌 현충원에서 북훈장 받은 김원봉 축혀 세운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도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63은 6.25 전쟁에서 자유대 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하신 용사들 볼 낯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작자를 대통령으로 앉혔습니다라 했고 지는 아 진짜 답답하다.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적으며 한탄했고 드보식스는 6.25 전쟁 때 김원봉의 국군이었나 보다. 북한 경비정에 총 맞아 죽은 서해교전 장병 유가족들 앞에다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들이밀지를 않나. 도대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인가? 그러면서 상대 보고 이념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막말과 망언에 군불 지피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경 조치를 통해 당내 막말을 진화하겠다고 나서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며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황 대표는 우리 당 입단속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데 몰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5.18, 세월호, 태블릿, 김대중, 노무현, 자유한국당이 만든 금칙어들 어느 순간부터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러저러한 금칙어, 성역 등등을 만들어 친문 좌익의 아성을 곳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앞의 선거에서의 이익만 따지다 본질을 회피하고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이미지로 혼자서만 살아보려다 이렇게 된 거지요. 문재인은 이 성역을 이용하여 진짜 보수 인사들을 송사로 얽어맸고 저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아직 1년이나 남은 내년 총선 이야기 꺼내며 이 성역들을 금칙어로 지정해 놓자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이주요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칙어, 성역들을 깨지 않으면 지금 한국당처럼 내부 입단속, 사과를 남발하며 냉수 한 잔 떠놓고 총선 이기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바보입니까? 이미 입이 막혀버린 기력 빠진 보수 세력, 태블릿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짓 이벤트 한두 개면 기회주의 보수의 정치 생명은 바로 끝내버릴 겁니다라고 총선에 대한 우려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수사를 지시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 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 사위에 대해서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위가 과거 검찰 과오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정 국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수사를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잘못이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 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 사위에 대해선 수사 권고 이후에도 경찰 내사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허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사위는
지난 3월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부당한 경찰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 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별영님, 윤현영님, 서승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